열정과 즐거움이 가득한 7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늘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류통제국이 유흥업소의 주류 판매와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유가의 한 노래방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LA시에서 3만 4천여 명의 주민이 메디칼 수혜 혜택이 중단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전국적으로는 300만 명이 메디칼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LA 한남체인 직원들이 8월 3일 노조 결성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에 한인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콘서트를 주최하는 한류 플랫폼 K-con이 행사장 봉사자들을 모집하면서 아시안과 백인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내며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테미큘라 교육부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소수자 교육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벌금 폭탄을 매기겠다며 경고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 학교 천여 명 교사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였습니다. 21세기 차세대 교육 재앙점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데스밸리가 120도가 넘는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하이킹을 하던 70대 LA 남성이 숨졌습니다. 올해 강력범죄가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지만 유독 차량 절도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표적으로 한 절도 놀이가 유행한 여파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문제로 반복되고 있는 채무 불이행 위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 개혁을 추진합니다. 실무팀은 헌법을 기반으로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시카고 예술대학이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종의 학생 선발을 위한 어퍼머티브 액션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행방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이메일 계정이 중국 연계 해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마존이 올 연말까지 전국의 홀푸드 매장에서 손바닥 결제 기술인 아마존 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이곳 미국에서 S, X, Y 모델 모두 17,000여 대를 리콜합니다. 안전벨트와 카메라 문제입니다. 플로리다의 한 극장에서 자기 좌석에 앉은 남성에게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한 노인이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공개하며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I left my heart in 샌프란시스코로 유명한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토니 베넷이 오늘 고향인 뉴욕에서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한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훈에 의해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사가 숨지기 전 학부모 민원으로 힘들어했다는 동료 교사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면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PGA 투어 디오픈 2라운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브라이언 하맨이 10언더파 단독 선두로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호주 한인 이민우 선수가 3언더파 공동 4위, 김시우 선수가 2언더파 공동 11위를 기록 중입니다. LA 다저스와 엔젤스 어제 경기 없었던 가운데 오늘부터 다저스는 텍사스와 엔젤스는 피츠버그와 주말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83.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고 덥습니다.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9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7월 21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성정체성 교육, LGBTQ 교육, 지금 학부모와 통합교육부 그리고 선생님들, 교육부 간의 이 갈등이 첨예합니다. 성정체성 교육을 둘러싸고 테미큘라 교육부와 개빈 뉴섬 주지사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테미큘라 통합교육부 이사회는 주정부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소셜 스터디 커리큘럼에 LGBTQ 관련 내용이 담은 교과서, 교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뉴섬 주지사는 테미큘라 교육부가 성소수자 권익 문제를 다룬 초등학교 교재를 거부하면 자신이 직접 교재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발송할 것이며 테미큘라 교육부에 150만 달러의 거액의 벌금 폭탄을 매기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테미큘라 교육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교재를 주지사가 발송하면 모두 모아 다시 세크라멘토로 보낼 것이며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 없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주의회에 벌금을 내릴 수 있는 이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다음 달에 열리는 소위원회 표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성소수자 교육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교육부 간의 갈등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펠그랜트 신청서 FAFSA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연방교육부는 최근 내년 가을 학기 지원자부터 간소화된 FAFSA 지원서를 작성하게 된다고 밝혔고 12월 1일부터 사용하는 새로운 신청서는 작성 항목이 기존 108개에서 36개로 대폭 축소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한부모 가정 자녀의 학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정 자녀의 학비 지원은 축소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방정부는 가정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대학생 자녀 수를 고려해서 학부모가 내야 할 예상 가족 부담금을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에는 학비 부담금을 대학생 자녀 수로 나눠서 책정했기 때문에 해당 가족들은 가족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든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생 자녀 수와 상관없이 소득과 자산, 가족 수에 따른 연방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는 학자금 인덱스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가 많더라도 가족 부담금은 그대로 책정돼 상당수 학부모는 추가로 학자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한부모 가정의 자녀나 저소득층 자녀 등 2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은 최대 $1,700까지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카고 예술대학이 연방대법원의 최근 판결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종의 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 정책을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1960년대에 도입된 소수계 우대 정책이 힘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카고 예술대학의 테니 총장은 우리 학교 3,500명 가운데 60%가 소수계, 40%가 백인이라며 다양성 있는 캠퍼스는 모두에게 더 생산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하다라며 이 법안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케이크팝 콘서트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한류 플랫폼 케이컨 측이 행사장 도우미를 모집하면서 아시안과 백인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J 엔터테인먼트이 주최하는 K-팝 페스티벌인 케이콘 이벤트가 다음 달 LA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케이콘 주최 측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여 네티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케이콘 행사는 LA 컨벤션 센터와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오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케이콘 주최 측이 이벤트 직원을 뽑는 구인 공고에서 아시안과 백인, 유러피안 여성을 구한다고 명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인 공고는 백스테이지에 올려졌는데 구인 공고를 본 한 네티즌이 지난 월요일 구인 공고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트위터에 올리면서 SNS에서 네티즌들이 인종차별적인 처사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구인 공고 문구에서는 케이콘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을 맡고 이벤트 프로덕트를 소개할 사람을 구한다면서 18살에서 30살 사이의 여성을 찾고 있으며 구하는 지원자의 인종을 아시안, 백인, 유러피안이라고 특정해놓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구인란에 특정 인종을 거론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최 측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정 인종, 특정 나이대에 해당하는 여성을 찾는다는 구인 공고 자체가 레이시스트, 섹시스트, 에이지스트라고 비난하는 댓글이 소셜미디어를 달구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에서 특정 인종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는 것은 연방고용법 위반입니다. 구인 공고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가자 주최 측은 구인 공고를 수정해 모든 인종에서 지원자를 찾는다고 바꿔놨습니다. 케이콘 주최 측은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화요일 이번 케이스와 관련해 내부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하루 뒤인 지난 19일에는 공개 사과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낸 성명에서 케이콘 주최 측은 이번 구인 공고가 케이콘 주최 측이 낸 것이 아니고 케이콘 행사를 돕는 아웃사이더 벤더가 낸 것으로 이 공고가 나갔는지 주최 측은 전혀 몰랐다면서
구인 공고를 낸 아웃사이드 밴드와는 즉각 계약 관계를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K-팝 행사에 참여하는 팬베이스는 인종적으로 매우 다양한데 다양한 팬베이스로 인기를 누리는 K콘 주최 측의 이 같은 실수는 어처구니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콘은 지난 2012년 얼바인 메도우스 앰피티에리어에서 처음 선보였는데 당시 관객 수는 10,000명이었습니다. 이후 LA로 행사장을 옮기면서 팬층이 점점 두터워져 관객이 1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K콘 행사 라인업에는 크래비티, 에버글로우 같은 K-팝 그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아이돌인 BTS도 과거 K콘 행사에서 퍼포먼스를 펼친 적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남체인 직원들이 노조 결성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합니다. 이 투표 결과에 한인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LA 한남체인 직원들과 한인타운 노동자연대 키와 가주 소매 식당 노조가 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남체인에서 노조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 결성 여부에 대한 직원 투표는 오는 8월 3일 한남체인 주차장에서 실시됩니다. 한남체인에서 노조 결성을 지지하는 직원들이 지난 2월 노조 결성을 위해 필요한 직원 서명을 받아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사측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종업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 노동연대는 밝혔습니다. 노동연대 측은 사측이 지난 3월 전국노동관계위원회 NLRB 측에 제출한 종업원 서명 중에서 캐시어로 일하는 직원들을 시큐리티 가드로 분류해 혼선이 빚어져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노동관계위원회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 측이 캐시어로 일하는 직원들이 시큐리티 가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노조 결성을 위한 작업은 직원들의 투표만 남겨두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R 헤리나드즈 가주 소매식당 노조 회장은 사측이 캐시어를 시큐리티로 분류한 이유는 노조 결성 시 캐시어는 노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시큐리티 가드는 노조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한남체인이 직원 노조 결성을 막기 위해 방해 공작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고 주장했습니다. Intimidation is one. Misclassification is another one. If they're classified as security, they cannot be in the same union. 결국 NLRB 측은 노조 결성을 희망하는 한남체인 종업원들이 노조 결성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노동연대는 밝혔습니다. 노조 가입 대상은 한남체인 LA점에서 근무하는 캐셔와 카트, 주방, 청소, 육류, 어류, 농산물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풀타임 정기 파트타임 직원들이 해당됩니다. 독립계약자, 슈퍼바이저, 매니저, 창고, 운송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혜원 변호사입니다.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의를 거쳐가지고 노조 설립 신청서가 NLRB에 접수되면 사측은 이거를 그냥 교섭단체로 인정을 하시든지 인정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NLRB 못하겠다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LA 한남체인 직원들은 다음 달 3일 한남체인 주차장에서 노조 결성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남체인 LA점 직원들은 지난해부터 노조 결성을 위해 움직임을 보여왔으며 가주 소매식당 노조에 가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미 LA 한인타운에서 이미 노조가 결성된 개나식당과 코웨이 USA 직원들은 가주 소매식당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데 한남체인 LA점 직원들이 노조 결성에 성공하면 가주 소매식당 노조의 세 번째 가입 그룹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극장에 가면 가끔 내가 예약한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는 경우가 있죠. 번호를 혼동하거나 실수했을 경우입니다. 그럼 당연히 금방 자리 바꿔주죠. 서로 티켓 확인해보고. 플로리다 폼페오 비치에 있는 한 극장에서 이번 영화 미션 임파서블을 한 노인이 63세 노인이 예약을 했습니다. VIP 좌석을 예약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커플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아주 정중하고 유머러스하게 내 자리인데 비켜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의 자리에 앉아있던 남성이 갑자기 일어나 이 노인을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흑인 커플은 극장을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폼페이 비치 경찰은 극장 내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극장에서 자리 비켜달라고 했다가 폭행을 당한 영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단순 폭행을 어떻게 처벌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온열 질환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이달 들어 두 번째 발생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경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골든캐년 탐방로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한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하이킹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됐고 신원을 조사해 본 결과 LA에 거주하는 71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공원 측은 더위가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데스밸리의 공식 기온 관측 지점의 온도가 화씨 121도였습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데스밸리 국립공원 내 놀스 하이웨이 도로 인근에서는 60대 남성이 역시 차 안에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올여름 지구 곳곳이 폭염 이상 고온에 시달리는 가운데 평균 기온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시력이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평균 섭씨로 10도에서 12도 정도에 사는 주민은 10도 이하인 지역의 주민보다 시력이 크게 손상될 위험이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시력이 손상될 위험이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연령, 성별, 소득 수준 이런 거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기온이 시력 손상과 연관이 있는 이유는 기온이 올라갈수록 눈에 해로운 태양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고 대기오염, 감염, 엽산 분해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미국의 전설적 가수 토니 베넷이 오늘 고향인 뉴욕시에서 향년 96세로 별세했습니다. It calls to me.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고인은 지난 2016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70년 넘게 활동하면서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 팬들의 가슴을 울린 토니 베넷은 20세기 중반 활약한 살롱 가수들의 마지막 세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즈풍의 달콤한 사랑 노래로 큰 인기를 모았던 그는 생전에 70장에 넘는 앨범을 냈고 2010년대까지만 해도 레이디 가가 같은 젊은 세대 가수와 함께 작업하면서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받은 19개의 그래미상 중 17개가 60대 이후에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시원한 한 모금으로 여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음료 프로즌 하와이안 펀치를 상쾌하게 맛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When I come home. 7월 21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역시 남가주죠.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의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더 높아지고 이번 폭염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말 동안에는 몬순의 영향까지 받아서 부분적으로 구름이 끼고 습도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9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90도, 6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108도, 71도, 해안 지역은 76도, 64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다시 장맛비 내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76도, 낮 최고 기온은 88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액으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매일매일 전해드렸었는데 오래간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소폭 늘어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이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2,034명이 보고됐는데 이 수치는 지난주에 보고된 1,544명보다 32%나 늘어난 숫자입니다. 보건국은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모임이나 여름 여행 등으로 접촉이 늘어나면서 감염자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에서 3만 4천 명이 이달부터 메디칼 수혜 혜택이 중단됐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가장 최근에 공개한 집계로 메디칼 수혜 대상 임금 수준에 해당되지 않거나 수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주민들이 이 박탈이 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정부가 메디칼 수혜폭을 조정 중이고 따라서 메디칼 가입자들은 갱신 서류를 제출해서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300만 명의 메디칼 수혜자들이 수혜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유흥업소에서 주류 판매와 관련된 불법, 편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유명 노래방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돼 영업이 정지됐습니다. 이 같은 단속과 처벌은 특히 한인 사회에 만연한 노래방 불법 도우미 고용과 영업시간 위반 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에 따르면 한인타운 육각길에서 영업 중인 노래방이 ABC 함성 단속에 적발돼 한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업소는 단속반 공무 집행 방해, 영업시간 위반, 도우미 불법 고용, 실내 건축 규정 위반 등 8가지 사항을 위반해 30일간의 영업정지와 함께 3년간의 보호 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소는 2015년에도 한번 적발돼 $3,000의 벌금을 문 적이 있으며 2018년에도 또다시 적발돼 3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ABC 측은 이 업소가 보호 관찰 기간 동안 또 불법 영업행위를 할 경우 아예 주류 라이센스를 박탈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인타운에 영업 중인 관련 업소에 대해서 당국이 또 손님으로 가장해 함정 단속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되는 것들은 새벽 2시 이후 주류 판매 행위,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행위, 미성년자 대신 술 사주는 행위, 주류 라이센스 없이 술을 파는 행위, 만취한 손님에게 술을 계속 마시도록 하는 행위, 여성 불법 도우미를 고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온 LA경찰국 LAPD가 이번 주말에도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곳곳에서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LAPD는 토요일인 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한인타운 지역의 크렌쇼 블루버드와 올림픽 블루버드 교차점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거의 매주 주말마다 LA 전역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가운데 이번에는 LA 한인타운 중심부에서 음주운전 체크포인트 단속이 실시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요일인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베니스 블루버드와 월그로브 애비뉴 교차점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또 오늘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는 LA 다운타운 센트럴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잠시 멀리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대상 한국어를 집중 교육하는 숲속의 호수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오히려 정원을 줄여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숲속의 호수 마을 소개도 하고 정원을 왜 줄여야 하는지 이유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KBS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국말만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한국어 배우기는 형식도 정해진 시간도 없습니다. 식사 때마다 한국어 질문에 답해야 하고 어제 먹은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과일 화채. 매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얼마 줘요? 3,000원. 이곳에서 한국어는 생활이고 놀이입니다. 오랫동안 한국말로만 얘기하는 거 그 기획이 왔으니까
너무 기쁘고 숲속의 호수라는 이름의 이 한국어 마을은 1999년 설립됐습니다. 미네소타주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14개 외국어 마을 가운데 하나입니다. 매년 여름 캠프를 운영하는데 올해는 2주 과정이 300만 원, 4주에 700만 원이 넘지만 지원자 수가 정원을 넘을 정도입니다. 한류 때문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대기하는 사람 아마 100년도 넘을 텐데요. 네, 그래서 다 받을 수 있으시면 너무 좋겠고. 문제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열악하다는 겁니다. 현재 학생들이 한국의 말과 문화를 배우는 이 건물도 러시아 마을 시설입니다. 다행히 4년 전 국내 기업인이 500만 달러를 기부해 내년부터 건물을 따로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2대밖에 못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0명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난 25년간 외국인 학생 약 3,000명이 한국어 마을을 거쳐갔습니다. 미네소타주 한국어 마을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미국 내 한국 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21세기 차세대 교육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여는 학술대회가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됐습니다. 미국 내 1,000개가 넘는 한국학교 연합체인 재미한국학교 협의회는 제41회 학술대회와 정기총회에 미 전역에서 1,000여 명의 교사가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회는 한인 이민사와 함께하는 한국학교의 역할과 새로운 지향점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22일까지 북미 한국어 교육자 심포지움을 겸하게 됩니다. 학술대회는 재외동포청 교육부, 외교부, 국립국어원,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과 청주시 국립통일교육원, 국제한국어교육재단, 종이문화재단, 사이버외교사절단, 방크 등이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유명 웹툰 작가 조석, 나윤희, 조연아의 그림이 뉴욕 록펠러 센터에 걸려서 현지 관람객들을 만났습니다. 록펠러 센터에서 진행하는 디스커버리 컨템포러리 아티스트 프롬 코리아 이 기획전에 웹툰 작가 3명이 참여한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 문유로 유명한 조석 작가와 고래별을 그린 나윤희 작가, 연애 편지라는 조연아 작가가 자기 대표작 속의 명장면을 재해석해 작품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미국의 주택 거래가 감소했는데도 중간주택 가격은 역대 2위를 찍었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8.9%가 급감한 상태인데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간 겁니다. 6월에 거래된 기존 주택 중위가격은 41만 200달러로 사상 최고가였던 지난해 같은 달 41만 3,800달러보다 0.9% 떨어진 2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이 통계를 시작한 이래 1999년 1월부터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미국 집값이 4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5월 그리고 6월에 이어 올 6월이 세 번째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만 뛴 것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매물로 나온 집이 적다 보니 매수자들끼리 경쟁이 붙어 가격이 올랐다는 설명입니다.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집주인들이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구하려면 예전보다 훨씬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매도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문제로 반복되고 있는 채무 불이행 디폴트 위기를 완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이끄는 실무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젠디 옐런 재무부 장관과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 등도 참여하는 이 실무팀은 법률, 경제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미국 헌법을 기반으로 부채 한도 대치에 따른 디폴트 발생을 피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회가 설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디폴트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는 한도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매번 정치적인 극한 대립이 발생하고 경제적인 악영향이 계속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상원이 중국의 전략 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고공행진하는 유가 대응 차원에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고 이 가운데 100만 배럴을 중국 계열사 회사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중국에 대한 전략 비축유 판매 금지 요구가 제기돼 왔었는데 결국 상원에서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월북한 병사가 잔인한 북한 정권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모른다면서 송환을 위해서 북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미군 당국은 징계를 앞둔 병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에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기자회견에서는 북한으로 넘어간 트래비시 킹 이등병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먼저 북한을 잔인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킹 이등병이 북한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 brutal regime, and we all are aware of that. But we're not in any position to confirm one way or another how he's being treated. 이어 북한과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존 여부는 물론 건강 상태에 관련한 정보도 아직은 없다는 겁니다. And I don't think that we have successfully made contact with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북한이 여전히 묵묵부답인 가운데 구체적인 월북 동기와 과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다만 킹 이등병에 대한 호위는 공항 보안구역 전까지만 이뤄졌고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구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Army has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this incident. It's going to be led by Army counterintelligence personnel. 자체 수사에 들어간 미군 당국은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을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머니와 가족들은 킹 이등병이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오게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I just want my son back. Get my son home. Get my son home. And pray that he comes back. 미국 정부는 월북 병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다수는 대만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만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피어 리서치 센터는 2022년 7월 5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미국과 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7개 국가와 혈연면에서 연관이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의 78%는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견해를 표했고 비호의적인 견해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은 11%였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높은 아시아 7개국을 순위별로 보면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 중국 등의 순이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7개국 가운데 일본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중국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대만이 세 번째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을 놓고 중국에 비해서 대만의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협정 철회 이후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인 오데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오데사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 영사관 건물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우방국인 중국의 외교시설에도 피해를 안길 정도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연속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 수출 거점인 오데사 항구와 미콜라이우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중단한 이후 흑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모두 흑해를 오가는 민간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YTN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수요일 20일부터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 항구로 가는 모든 선박은 잠재적으로 군사 화물을 실은
적대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하루 뒤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21일부터 러시아 항구나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흑해의 모든 선박들이 군용 화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러시아가 흑해의 민간 선박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이 중단된 데다 흑해를 오가는 민간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되면서 세계 곡물 공급에 대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밀 선물 가격은 19일 8.5% 급등해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대 곡물 거점인 흑해 연안의 항구 도시 오데사와 미콜라이우에 대해 사흘 연속으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데사에 있는 중국 영사관 건물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오데사 지역의 무인 선박 생산과 저장 시설에 대해 해상과 공중 기반 무기로 보복 공격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우크라이나 소식통을 인용해 두 곳을 겨냥한 러시아의 보복 공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최소 27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 공습으로 중국에 보낼 예정이었던 곡물 약 6만 톤이 소실됐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어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내고 오데사와 그 밖의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 시설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달 스웨덴에서 코란을 불태웠던 인물이 또다시 코란을 모독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라크는 즉각 스웨덴 대사를 추방하면서 외교관계 단절까지 경고했습니다. YTN입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이라크 대사관 부근 잔디밭, 한 남자가 이슬람 경전 코란을 걷어차는 등 모독합니다. 지난달 28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코란을 불태웠던 이라크 출신 살완 모미카입니다. 모미카는 이라크 국기와 이란 최고 지도자 사진도 모욕했습니다. 스웨덴 경찰은 이번에도 시위를 막지 않았습니다. We just ensure that the public gathering can take place in a safe and proper way. 이라크는 즉각 바그다드 주재 스웨덴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스웨덴에 머무는 이라크 외교관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의 통신 장비 제조업체 에릭슨의 이라크 영업을 막았습니다. 스웨덴에서 코란 소각 행위가 또 일어나면 외교 관계를 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슬람 국가들의 코란 모독 항의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와 모로코, 카타르 등이 스웨덴 대사를 불러 항의했고 이란은 새 대사 파견을 미뤘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나트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 엔젤스 어제 경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 3연전 이제 시작이 되겠죠. LA 다저스는 지금 원정 경기 중입니다. 원정길에 오른 상태인데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부터 텍사스 레인저스와 경기합니다. LA 다저스 텍사스 레인저스 만나서 코리 시거 오래간만에 만나겠네요. 앤드류 히니가 오늘 텍사스 선발 투수니까 앤드류 히니도 만나게 되고요. 토니 곤솔린이 다저스에 오늘 선발 투수입니다. LA 엔젤스는 아직 홈에 있습니다. 오늘 홈에서 피츠버그 파이어츠와 주말 경기를 갔는데 또 이것도 기대되죠. 예전에 최진만 선수가 LA 엔젤스에 있었던 거 지금 이제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최진만 선수는 오래간만에 LA 엔젤스 친정으로 돌아오는 게 되고요. 피츠버그의 배지환 선수 아직 발목 부상이 낫지 않았는데 배지환 선수도 뭐 더가웃에 앉아있으면 만나볼 수 있겠죠. LA 엔젤스 애너헤임 스테디움에서 피츠버그와 LA 엔젤스 간의 경기 펼쳐집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엔젤스랑 피츠버그 만날 일 거의 없었는데 인터리그 경기가 확대되면서 피츠버그 파이어츠와 LA 엔젤스 내셔널리그 팀과 아메리칸 리그 팀의 경기가 이번 주말 3연전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자 축구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단 6분 만에 3골을 넣는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워서 코스타리카를 이겨 첫 승을 거뒀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피파 랭킹 6위 스페인은 전반 21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코스타리카 수비수의 자책골이었습니다. 2분도 안 돼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코스타리카 측면 수비를 무너뜨린 뒤 본마티가 감각적인 왼발 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전반 27분 이번에는 에스더 곤잘레스가 세 번째 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굳혔습니다. 후반전에는 무릎 부상으로 대회 출전이 불투명했던 미드필더 푸테아스가 교체로 나왔습니다. 발롱도르를 최근 2회 연속 수상한 푸테아스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스페인은 코스타리카를 3대 0으로 꺾었습니다. 피파 랭킹 46위 필리핀은 스위스에 도전했지만 전력차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스위스에 2골을 내주고 2대 0으로 패해 처음 출전한 월드컵에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Just representing all the little boys and girls at home who dream of being here on this final stage. So, I mean, it's just incredible to be here, but at the end of the day, we're not here just to be here. We want to win. 캐나다 주장 싱클레어가 페널티킥 기회를 잡았지만 나이지리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힙니다.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캐나다는 한 수 아래 전력인 나이지리아의 골문을 여는데 실패했습니다. 후반 종료 직전 나이지리아의 아비오둔이 상대 발목을 꺾는 거친 반칙으로 퇴장당했지만 승부는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PGA 투어는 지금 디오픈 챔피언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오픈 아니야, 우리는 유일한 오픈 대회 디오픈이야. 디오픈 대회가 지금 2라운드 진행 중인데요. 미국의 브라이언 하맨이 10언더파 단독 선두로 2라운드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민우 선수가 3언더파 공동 5위로 역시 2라운드 마친 상태입니다. 이민우 선수는 이민지 선수의 동생입니다. 호주의 이민지 선수 기억나시죠? 호주 이민지 선수 LPGA 투어에서 뛰고 있는데 동생 이민우 선수도 PGA 투어에 입성을 했습니다. 지금 2라운드가 계속 진행 중이긴 한데 이게 지금 날씨 때문에 일몰이 돼서 그만 마쳤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지금 제가 확인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이슨 데이가 2언더파 공동 7위에서 아직 2라운드 진행 중이고요. 11번 홀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브룩스 캡카는 8번 홀 지나면서 2언더파 역시 공동 7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로리 맥길로이가 1언더파 공동 14위로 2라운드 마쳤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김민재 선수가 첫 공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바페에게 김민재 이적료 20배 규모의 잔류 제안도 나왔습니다. Y10입니다. 가벼운 러닝과 공 주고받기 등으로 훈련을 시작한 김민재. 노란 조끼를 입고 미니게임을 합니다. 어느 팀이든 공격하는 편과 한 편이 되어 플레이하는 조커로 좋은 패스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뮌헨의 공식 채널은 김민재가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그를 소개하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동물적인 골 감각을 자랑하는 최고의 공격수 음바페.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설이 도는 음바페에게 10년간 10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연봉 1,027억 원에서 1,427억 원으로 해마다 400억 원이 더 많은 액수. 최근 김민재 이적료의 20배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음바페가 이 제안을 수락하면 역대 스포츠 계약에서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덥다고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맥도널드에서 새롭게 준비한 치즈 할라피뇨 소세지 맥머핀 리드 에그로 톡 쏘는 맛에 아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맥도널드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